국제 송금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해외로 돈을 보내려면 하루 이틀, 길게는 며칠이 걸리고 수수료도 만만치 않게 붙는 이런 답답한 과정들이 먼저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구조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고, 바로 리플과 글로벌 핀테크 기업 튠즈가 손을 잡으면서 말이죠. 이번 협력 자체가 단순하게 회사끼리 계약한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익숙한 은행망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길을 통해 가지고 국경을 넘는 이런 자금 이체 방식을 완벽하게 바꿔버리는 시도인 거고요. 리플의 블록체인 인프라랑 튠즈의 결제망 스마트엑스가 연결이 되면서 전 세계 130개국에서 현지 통화로 바로 결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케냐로 돈을 보낸다고 했을 때 달러를 거쳐가지고 다시 현지 화폐로 바꾸면은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지면서 바로 현지 돈으로 입금되는 구조가 되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까지 국제송금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구조였죠. 특히나 신흥국에서는 은행망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돈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은 은행이 없던 지역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은 실시간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금융에서 소외됐던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변화인 거겠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리플이 가지고 있는 고유자산, 바로 리플 XRP인데요. 송금이 늘어나면 당연히 이 과정을 이어주는 중간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과거에도 리플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맺을 때마다 XRP랑 거래량이 함께 늘어났었고, 이번 튠즈랑 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XRP가 글로벌 금융에서 브릿지 화폐로서, 즉 서로 다른 돈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규제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블록체인 기반 결제망이라고 하면은 각국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하냐, 불법 자금에 악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게 마련인데, 이 리플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규제 준수를 강조를 해왔었고, 이번 파트너십도 역시 마찬가지로 투명한 시스템을 바탕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죠. 결국에 이런 흐름들이 쌓이다 보면은 각국 중앙은행과 금융당국 측에서 이제 블록체인 결제도 제도권 안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번 협력 자체가 단기적인 뉴스 호재를 넘어가지고 리플과 XRP가 제도권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서 자리 잡는 이런 과정의 한 장면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는 선진국 중심으로만 실험이 이루어졌다면요, 앞으로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같은 이런 신흥국에서 먼저 실제 사용이 터져 나올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실제로 금융 혁신 같은 경우는 종종 기존 시스템이 약한 곳에서 먼저 시작이 되곤 하기 때문에 리플과 튠즈가 함께 여는 이번 기술 자체가 미래 금융의 리허설 같은 거고, XRP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이어주는 실제 인프라로서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겠죠. 앞으로 몇 년간은 이런 움직임들이 점점 더 구체화되면서 우리가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암호화폐 업계에서 이름을 알린 억만장자 고든이라는 인물이 있죠. 오랫동안 XRP를 지지해온 투자자인데요. 얼마 전에 짧지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주목하고 있냐, 이런 한 문장이었는데 단순하게 한 줄짜리 글귀였지만 이 말은 커뮤니티 전체에 불을 붙여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혹시나 다가오는 10월 18일 미국 SEC가 현물 XRP ETF를 승인하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감들이 폭발을 한 거고, 만약에 XRP가 ETF로 승인이 된다면 일반 투자뿐만 아니라 연기금, 기관 투자까지도 여러가지 큰 손들까지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돈이 들어온다는 걸 넘어가지고요, 리플 XRP의 지위가 바뀌는 것들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비공식 자산에서 제도권 금융 인프라 자산으로 한순간에 격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 결정이 정말 가까워졌다는 데 있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8일, 바로 그날이 운명의 순간인데요.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많은 전문가들도 비트코인 ETF 승인 당시를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은 단기간에 160%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XRP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2.87달러에서 3.74달러까지는 강력한 저항선이 있는데, 이 구간들을 뚫어내게 된다면 3.4달러까지 열릴 수 있다는 분석까지도 나와주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SEC가 승인을 지연하거나 거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XRP 기준으로 2.17달러 지지선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이슈 자체가 단순하게 호재냐 악재냐로 갈리는 게 아니라요, 엄청난 변동성을 불러올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짧은 눈으로 본다면 불안감과 기대감이 부딪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 ETF라는 것은 결국에 제도권 편입을 가리키는 방향타에 가깝습니다. XRP가 이미 RLUSD, 스테이블코인, ISO 2002, 국제결제망 연동 같은 이런 기반들을 다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과 금융 시스템 속에서 들어가려고 하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ETF 승인 여부가 중요한 건 사실이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XRP가 이제 가격놀이형 코인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서 자리 잡고 있다는 큰 흐름인 거고, 다가오는 10월 18일,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승인까지도 된다면 단기 급등과 함께 제도권 편입 자체가 가속화될 것이고, 거부된다고 하더라도 XRP가 가고 있는 방향 자체는 바뀌지가 않을 겁니다. 시장은 흔들리겠지만요, 구조는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단기 이벤트에 흔들리는 조바심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구조를 보는 눈이겠죠.
비트코인 시장에는 때때로 아주 특별한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항해자가 밤하늘에서 북극성을 발견을 한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신호 말이죠. 지금 시장에서도 바로 그런 신호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 거고, 이번에 주목받는 지표는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비율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바이낸스라는 거래소 안에서 비트코인과 현금 역할을 하는 이런 스테이블코인들이 얼마나 쌓여있는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비율이 1에 가까워졌다는 거는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이 거의 비슷한 규모로서 쌓였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즉 돈은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비트코인으로 본격적으로 몰리지 않았다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신호는 딱 2번 정도 나왔어요. 한 번은 올해 3월 비트코인이 78,000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기 직전이었고, 또 한 번은 사상 최고가 123,000달러를 찍기 전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반등의 전주로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 현재 바이낸스 안에는 무려 378억 달러, 하나로 약 50조 원이 넘는 스테이블 코인이 쌓여 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죠. 이런 것들이 마치 운동장에서 수많은 선수가 출발선에 서가지고 호루라기만 울리기를 기다리는 모습과 똑같다라는 거고, 아직까지 뛰진 않았지만 에너지만큼은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돈이 언제 실제 비트코인 매수로서 이어지는지 여부겠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신호가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폭등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이에 가격이 더 흔들리기도 했었고, 그래서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런 시그널을 보고 지금은 준비할 때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당장 올인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올 때마다 조금씩 사들이는 이런 분할 매수 전략을 쓴다라는 건데요. 결국 이 신호의 의미는 단순합니다. 시장에 아직까지 쓰이지 않는 거대한 자금이 들어와 있고, 그 돈이 어느 순간 불을 붙이면은 가격은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그 불꽃이 내일인지 한 달 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투자가 늘 그런 것처럼 조급함보다는 준비가 승부를 가릅니다. 지금은 공포 속에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시기인 거고, 시장은 늘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만 숫자는 먼저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번 신호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숫자가 보내는 작은 신호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양자 컴퓨터 이슈입니다. 양자 컴퓨터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보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른 연상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차세대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이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현재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쓰는 암호 체계가 깨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블록체인 보안 자체가 철옹성 같아 보이지만요, 양자 컴퓨터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SEC가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다루면서 양자 이후의 금융 인프라 체계라는 보고서를 냈다라는 건요, 이제는 먼 미래가 아니라 준비해야 될 현실이다, 이런 것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거요. 이런 전환 과정에서 제도권과 협력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특히 리플 XRP 같은 금융 인프라 중심 코인들이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흐름은 규제의 방향성인데요. 미국 SEC 위원장이 다시 한번 강조한 건 명확한 규제성입니다. 이 규제라는 게 단어를 들으면은 보통 시장을 억누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SEC가 공식적으로 암호화폐를 국가 거래소나 대체 거래 시스템에서 다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나섰다라는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주류 금융시장에서 당당히 거래될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있다라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바이든 시절의 강력한 단속과는 정반대 방향인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면서 공약처럼 내놓은 완화 기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ETF 승인 흐름까지도 같은 맥락에 있는 상황이죠. 결국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어볼 건 나스닥의 움직임인데, 최근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장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해가지고 코인을 사들이면서 그걸로 주가를 띄우는 행태를 계속 견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핏 보면 알트코인들의 성장 속도를 늦추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밀한 장치입니다. 이런 제약들이 있으면 시장은 단기적 투기보다는 조금 더 건전한 방향으로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코인이 제도권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심리 자체가 정말로 묘해요. 시장이 좋을 때는 더 찾아보게 되고, 어디까지 오를지 궁금해가지고 업비트나 유튜브를 끝없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 좋고 하락에 이어지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오히려 멀리하고 싶어지고 차트를 보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투자의 본질은 정반대인데요. 수익은 시장이 좋을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시장이 안 좋을 때 평균 단가를 낮춰나가면서 이때 비중을 늘려놓았을 때, 결국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를 열매를 수확하는 겁니다. 즉 매도를 습관화하셔야 된다는 뜻인 거고, 많은 분들께서 안타까운 습관 하나를 가지고 계신데요. 바로 시장이 좋을 때만 매수하시고 안 좋을 때는 매도하거나 아예 시장을 외면해버리시는 겁니다. 근데 진짜 기회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지금 리플이 700원, 800원이던 1년 전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도 시장이 안 좋다는 이유로서 매수하지 않으실 건가요? 아마 대부분은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다 긁어모아서 공격적으로 매수했을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그 가격이 얼마나 저렴했는지 뼈저리게 알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몰빵해서 신경 쓰기 싫다,
나는 장기 투자라서 상관이 없다. 이런 틀 속에 갇히시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고점에서 매수한 채로 끌려다니시면서 잠깐의 반등에도 욕심에 매도하지 못하다가 다시 내려오면 그때 팔 걸 이런 후회만 남는 매매를 반복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메인 비중은 중장기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만큼은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을 활용해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병행을 하셔라 말씀을 드려요. 몰빵 투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평균 단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전략적인 대응 없이도 오랫동안 비효율적인 보유를 강요당할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 상승장일 때는 누구나 수익을 내죠. 하지만 시장이 안 좋고 하락했을 때 이때 대응 전략을 준비한 사람들만이 진짜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시장이 우리한테 주는 시련 같은 순간 그때가 바로 남들과 다른 수익의 씨앗을 심는 시간인 거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코인 시장 흐름이 10번 중에 8번, 즉 80% 확률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장은 통계적 약세장이 펼쳐집니다. 게다가 이번에 단기 반등 장세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조정은 필연적이었었고, 실제로 RSI 지표상으로도 과열 구간이 확인돼가지고 종목 수익 실현 이후에 후속 매수 종목 타점 들이지 않았습니다. 현재 시장 모니터링 중에 있는 상황인데 잠깐 눌리는 시장일 뿐이지 대세 상승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수익 실현한 비중 그대로 현금으로 가져가시면서 충분히 눌림을 가졌을 때 그때부터 후속 종목 득점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XRP에서도 단기 고점 구간인 4,850원 라인에서 매도한 물량들 현금 비중 활용해서 저점에서 담아가실 수 있도록 분할 매수 타점까지도 공지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걸어놨었던 분할 매수 가격 정확하게 체결되면서 XRP 고점에서 정리했던 물량들에 대해서 단기 저점에서 모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단기 목표가 매도 타점 그리고 단기 매수가 분할 매수 타점들을 동시에 드리면서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한 XRP 리플 우상향이라는 흐름 안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 자체가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파도를 활용하셔가지고 고점에선 팔고 나오고 저점에서는 물량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매수했다가 하락장이 나오기 전에 매도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